선생님, 겨울만 되면 볼과 입술이 너무 갈라져서 고민이에요. 혹시 바세린 사용해 보셨나요? 약국에서 3,000원이면 구할 수 있는데 피부 보습에 정말 좋거든요. 바세린이요? 그 석유에서 만든다는 거 말이죠. 전 지성인데 괜찮을까요? 오히려 피부가 더 안 좋아질까 걱정돼요. 그런 걱정 많이들 하시죠. 바세린은 오해도 많지만 제대로만 사용하면 중장년층 피부 관리에 정말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바세린 활용법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조하고 주름이 신경 쓰이는 중장년층에게는 더욱 관심이 가는 주제이지요. 바세린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제품이면서도 여전히 사랑받는 보습제입니다. 석유를 정제해 만든 제품이라는 점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바세린은 피부 보호와 보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피부 타입과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위한 바세린의 올바른 활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소중한 내 피부를 지키세요. 첫째, 꼭 피부 타입 확인 후 사용하세요. 피부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누구는 건성이고 누구는 지성이며 또 누구는 복합성 피부를 가지고 있죠. 바세린을 사용하기 전에 자신의 피부 타입을 정확히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거울 앞에서 세수 후 30분 정도 지난 뒤 피부 상태를 살펴보세요. 얼굴이 전체적으로 당기고 각질이 일어난다면 건성 피부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이마와 코 부분이 번들거리고 볼 부분은 건조하다면 복합성 피부로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유분이 많고 번들거린다면 지성 피부입니다. 건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바세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 속 수분이 부족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녁에 세안 후 토너나 에센스로 수분을 공급하고 그 위에 얇게 바세린을 발라주면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 보습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전 얼굴이 항상 번들거려서 바세린을 쓰면 더 기름질까 걱정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얼굴 전체보다는 특별히 건조한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사용하세요. 눈가나 입술, 팔꿈치처럼 유분이 적은 부위에 집중적으로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복합성 피부는 건조한 부위와 유분이 많은 부위가 공존하는 피부 타입입니다. T존, 이마, 코, 턱은 유분이 많고 볼 부분은 건조한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런 경우엔 건조한 볼 부분에만 바세린을 얇게 펴발라 보습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 없던 제품도 중장년이 되면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바세린은 단순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피부 자극이 적고 알레르기 반응도 거의 없습니다. 민감한 피부를 가진 중장년층에게 안전한 제품이죠. 저는 평소에도 화장품만 발라도 피부가 빨갛게 올라오는데 바세린도 괜찮을까요? 이런 분들께는 오히려 바세린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성분이 단순해 자극이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처음 사용할 때는 팔 안쪽 같은 작은 부위에 테스트해보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부 타입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제 실천할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 세안 후 거울을 보며 자신의 피부를 관찰해 보세요. 건조함의 정도와 유분이 많은 부위를 체크하고 그에 맞게 바세린을 사용하는 첫 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둘째, 스킨케어 시 올바른 순서에 바르세요.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언제 발라야 할지 고민하십니다. 크림 전에 발라야 할까요? 후에 발라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곤 합니다. 바세린은 막을 형성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킨케어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 스킨케어 루틴에서 바세린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낮에는 너무 끈적거릴 수 있고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화장이 잘 먹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침에는 눈가나 입술 등 특별히 건조한 부위에만 소량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스킨케어는 바세린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세안 후 토너로 피부 결을 정돈하고 에센스나 세럼으로 영양을 공급한 다음 마지막으로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밤사이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 다음 날 아침 피부가 촉촉해집니다. 바세린을 얼마나 발라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적게입니다. 쌀알 크기만큼만 덜어 손가락으로 체온에 녹인 후 얇게 펴발라야 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거리고 모공을 막을 수 있어요. 화장품 성분에 민감한 분들은 바세린과 다른 제품 사이에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세요. 에센스나 크림을 바른 후 2에서 3분 정도 기다렸다가 바세린을 발라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제품들이 서로 섞이지 않고 각자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거든요. 습도가 낮은 겨울철이나 에어컨을 강하게 트는 여름철에는 바세린 사용 빈도를 높여주세요. 환경이 건조할수록 피부 수분 증발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많은 부위에 바세린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수면 중 피부는 재생과 회복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 취침 30분 전에 바세린을 발라주는 것이 좋아요. 가볍게 세안 후 보습 제품을 바르고 바세린으로 마무리하면 숙면 중에도 피부는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세린 냄새가 좀 부담스러워요. 이런 분들은 바세린을 얇게 발라준 후 그 위에 좋아하는 향의 보습 크림을 소량 덧발라주는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냄새도 줄이고 보습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바세린을 발랐을 때 너무 끈적이는 느낌이 싫다면 물기가 있는 손으로 발라보세요. 약간의 물과 함께 바르면 끈적임이 줄어들고 더 촉촉한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샤워 직후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발라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자기 전 바세린을 발라두면 아침에 세안할 때 피부가 당기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처럼 바세린의 효과를 체감하면서 자신만의 스킨케어 루틴에 자연스럽게 바세린을 녹여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셋째, 손상 부위에 집중 케어하세요. 우리 몸에는 특별히 더 건조하고 거칠어지기 쉬운 부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위들은 주로 피지선이 적거나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죠. 이러한 부위들에 바세린을 집중적으로 케어해주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입술은 바세린의 효과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부위입니다. 피지선이 없어 건조해지기 쉽고 음식 섭취나 말할 때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부위이기 때문이죠. 특히 중장년층은 나이가 들수록 입술이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겨울만 되면 입술이 너무 갈라져서 피가 날 정도예요.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저녁에 양치 후 입술에 묻은 물기를 살짝 남겨둔 채 바세린을 두껍게 발라보세요. 마치 입술용 수면팩처럼 말이죠. 다음날 아침 거짓말처럼 부드러워진 입술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눈가는 피부가 가장 얇고 민감한 부위입니다. 중장년층이 되면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는 주로 피부 건조함이 원인이죠. 눈가에 바세린을 바를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거나 눈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눈가 케어를 위해서는 약지를 사용하세요. 약지는 손가락 중 가장 힘이 약해 눈과 피부에 자극을 덜 줍니다. 쌀알 크기의 바세린을 손가락에 덜어 체온으로 녹인 후 눈 밑부터 관자놀이 방향으로 부드럽게 톡톡 두드리듯 발라주세요. 매일 저녁 샤워 후 물기가 마르기 전에 팔꿈치와 무릎에 바세린을 발라주세요.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흡수시키고 특별히 건조한 날에는 바세린을 듬뿍 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발뒤꿈치는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오랜 시간 체중을 지탱하면서 피부가 두꺼워지고 각질이 쌓이기 쉽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발 관리가 더욱 중요하죠. 바세린은 이런 발 관리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손톱 주변 큐티클도 바세린에 도움이 필요한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톱이 건조해지고 깨지기 쉬워지죠. 저녁마다 손을 씻은 후 손톱과 큐티클에 바세린을 발라주세요.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손톱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코 속이 건조하면 코피가 자주 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으로 실내가 건조해지면 더 심해지죠. 이럴 때 면봉에 바세린을 소량 묻혀 코 속 입구에만 살짝 발라주면 건조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깊이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귀 뒤는 종종 있기 쉬운 부위지만 건조해지면 가려움과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안경이나 마스크를 자주 착용하는 분들은 귀 뒤가 자극받기 쉽죠.
귀 뒤에도 바세린을 살짝 발라주면 마찰로 인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세린은 우리 몸의 다양한 부위에 맞춤형 케어가 가능한 만능 보습제입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건조하고 거칠어진 부위에 바세린을 집중적으로 발라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넷째, 바세린 사용 금지 상황과 부위를 기억하세요. 모든 좋은 것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듯이 바세린도 사용을 피해야 할 상황과 부위가 있습니다. 바세린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이러한 주의사항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드름이 있는 부위에는 바세린 사용을 피하세요. 바세린은 유분이 굉장히 많은 제품이라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여드름이 난 부위에 바르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요. 제 얼굴에 늦은 나이에 여드름이 생겼어요. 이런 경우엔 여드름 부위를 피해 건조한 부분에만 국소적으로 바르세요. 피부염이나 습진이 심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바세린 사용 전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에 따라 다른 치료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벼운 건조함이 아닌 심한 피부 질환은 바세린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이 있는 화상이나 상처에는 즉시 바세린을 바르지 마세요. 바세린은 피부를 밀봉하는 효과가 있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상처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화상이 난 직후에는 차가운 물로 식힌 후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처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선크림을 바르는데 바세린과 함께 사용해도 될까요? 선크림을 바르기 전에 바세린을 사용하면 선크림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고르게 흡수되어야 효과가 있는데 바세린이 이를 방해할 수 있어요. 아침에는 바세린 대신 가벼운 보습제를 사용하세요. 코 안쪽 깊은 부분에 바세린을 바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코 입구 주변은 괜찮지만 너무 깊이 바르면 미세한 양이 폐로 들어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취침 전에 코 깊숙이 바르는 것은 피하세요. 눈 안쪽이나 점막에도 바세린을 직접 바르지 마세요. 눈가 주변 피부에는 사용해도 괜찮지만 눈 안으로 들어가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가에 바를 때는 눈에서 최소 5mm 이상 떨어진 부위에만 발라주세요. 바세린을 너무 두껍게 바르면 오히려 피부 호흡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에는 얇게 펴발라야 모공 막힘을 예방할 수 있어요. 바세린을 많이 바를수록 좋을 것 같아서 듬뿍 발랐더니 피부가 답답해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세요. 만약 바세린을 바른 후 피부가 붉어지거나 가려움, 따가움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세요. 바세린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지만 극히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세린은 만능 보습제이지만 상황과 부위에 따라 사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서 바세린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바세린과 다른 화장품 함께 사용해 보세요. 바세린은 혼자 써도 좋지만 다른 화장품과 함께 쓰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하지만 아무 제품이나 함께 쓰면 안 되니 몇 가지 조합법을 알아두세요. 수분 크림과 바세린은 가장 좋은 짝꿍입니다. 수분 크림이 물을 채워주고 바세린이 그 물이 날아가지 않게 덮어주는 거예요. 저는 밤마다 수분 크림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살짝 발라요. 비싼 화장품보다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57세 이정숙 씨의 피부는 정말 촉촉해 보였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무향 보습 로션 위에 바세린을 살짝 발라도 좋습니다. 로션이 수분을 주고 바세린이 그 수분을 지켜주니까요. 알로에 젤과 바세린도 좋은 조합입니다. 피부가 빨갛게 달아올랐을 때 알로에 젤을 먼저 발라 진정시키고 마르면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세요. 하지만 피부 각질을 제거하는 제품과 바세린은 같이 바르지 마세요. 각질 제거제는 피부 표면을 벗겨내는데 바세린이 이를 방해할 수 있어요.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연고나 크림이 있다면 의사 선생님께 바세린과 함께 써도 되는지 꼭 물어보세요. 약효를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선크림과 바세린도 함께 바르지 마세요. 바세린이 선크림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낮에는 선크림만 바르고 밤에 바세린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이 강한 제품 위에 바세린을 바르면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어요.
향이 없는 순한 제품과 바세린을 함께 사용하세요. 저는 향이 진한 로션 위에 바세린을 발랐다가 피부가 빨갛게 되었어요. 향료가 피부에 갇혀서 그랬대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다르게 사용해 보세요. 겨울에는 영양 크림과 바세린을 함께 발라주고 여름에는 가벼운 젤 크림 위에 아주 소량의 바세린만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한 날에는 평소보다 바세린을 조금 더 발라주세요.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놓은 실내에서는 피부가 더 건조해지니까요. 평소 사용하던 화장품에 갑자기 바세린을 추가하면 피부가 놀랄 수 있어요. 새로운 조합은 항상 팔 안쪽에 테스트하고 사용하세요. 이렇게 바세린과 다른 제품을 현명하게 함께 쓰면 비싼 화장품 못지않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세린의 효과적인 사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바세린의 가장 큰 매력은 단 3,000원으로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 못지않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성분표를 읽을 필요도 없고 화려한 마케팅에 속을 일도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피부 본연의 기능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안티에이징의 시작이니까요. 오늘부터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게 바세린을 활용해 보세요. 밤에 세안 후 스킨케어 제품을 바르고 마지막에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 보세요. 발 뒤꿈치가 갈라진다면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고 면약말을 신고 주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로 피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렴하지만 결코 저렴하지 않은 효과, 간단하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은 변화. 바세린이 여러분의 피부 관리에 새로운 지혜를 더해주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50대, 60대, 그 이후의 삶을 위한 작은 습관으로 바세린과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